고양이 2마리 키우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외롭지 않겠지. 현실은 갑자기 서로 등을 지고 막 누가 올라탄다던가 아니면 밥그릇 앞에서 눈치 보고 안 먹는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집안 공기가 썰렁해진다던가 털이 날린다던가 이런 경우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묘 과정에서 이렇게 싸움이 나고 다투는 상황이 생기면 보호자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뭔가 성별이 안 맞는 건 아닌가? 수컷하고 수컷이어서 이런 게 아니야? 아니면 수컷하고 암컷이어서? 이런 성별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다묘 과정에서 도대체 사이 좋은 성별 조합이 뭔지, 어떤 조합은 좀 싸우기가 쉬운지, 성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조건이 또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양신TV 나항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이 성별 조합 관련돼서 이 다묘 과정의 이 분쟁, 싸움, 다툼, 선입관 이런 것들 관련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실히 성별보다 중요한 건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거는 중성화 여부와 사회화 경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가장 안정적인 조합과 갈등 위협이 높은 조합은 분명히 존재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조합이 의외로 분쟁이 높고 다툼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좀 충격적인 반전이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는 개처럼 서열을 정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서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유연적인 서열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사람하고의 서열은 있지도 않죠. 그러면 고양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 바로 자원 중심 사회예요. 그러니까 자원 중심 사회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지, 물을 편하게 마실 수 있는지, 뭐 쉬는 걸 편하게 쉴 수 있는지, 놀이를 편하게 놀 수 있는지, 심지어 화장실은 편하게 쌀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고양이한테는 중요한 자원이고요. 이거를 고양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양이 사회를 자원 중심 사회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원들을 누가 얼마나 편하게 쓰느냐가 이 관계의 핵심이죠. 왜냐면은 내가 밥을 먹는데 이 사람과 불편하면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화장실을 갔는데 누가 쫓아오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내가 이 자원을 얼마만큼 편하게 가서 쓸 수 있느냐, 얘하고 같이 편하게 쓸 수 있느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같이 놀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 관계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별은 왜 이 자원에 반응하는 형태에 영향을 주냐면요, 특히나 중성화 유무에 따라서 수컷과 암컷의 약간 사회적인 성향 차이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컷은 좀 더 저돌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컷의 경우에는 뭔가 화가 나도 내가 좀 꾹꾹 참는 느낌? 아니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내가 불만이 있지만 이 불만은 해소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데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중성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중성화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기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마 이 이야기부터 들으면 아마 진짜 충격받을 거예요. 저도 자료를 조사하고 찾아보면서 조금 놀랐던 내용인데, 가장 베스트 조합, 성별로서 보면 베스트 조합은 수컷과 수컷입니다. 이거 좀 충격이죠. 저는 왜냐면 저도 수컷과 수컷이 많이 싸울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전제 조건 중성화된 수컷, 중성화된 수컷의 조합이다라는 거죠. 정말 의외예요. 정말 의외고, 수컷이 더 싸울 것 같지만 이 중성화 후의 수컷은 오히려 사회적인 완충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뭔가 조율해주고 좀 완충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좀 조율을 하냐? 보통 놀면서 푸는 거예요. 마치 남자들끼리 서로 싸우면 어디가 술 한잔 할까? 이런 것처럼 약간 너 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놀이 좀 하면서 조금 풀까? 아니면 놀이하고 너랑 나랑 사이 좀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거죠. 대신 물론 조금 서먹서먹해진다던가 갈등이 생기면 거리를 두는 방식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중성화된 수컷은 집요하게 싸우지 않으려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묘 과정의 합사에 있어서 성공률이 가장 높은 조합이 이 중성화된 수컷과 중성화된 수컷 조합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중성화된 두 수컷은 보통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창가에 누워있기도 해서 이 조합이 참 이런 장면들을 보기가 가장 흔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안정적인 조합은 수컷과 암컷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성화된 수컷, 중성화된 암컷이라는 전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합은 어떻게 보면은 균형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컷은 좀 더 다가가는, 들이대는 스타일이고 암컷은 거리를 조금 유지하려는 스타일인 거죠. 문제는 근데 좀 여기서 발생하기도 해요. 수컷이 너무 막 친해지려고 하면 막 들이대고, 그러면 이제 암컷은 너무 들이대면 질척되면 어때요? 뭐 카톡 하지 말라고 했는데 카톡 막 계속 보내고 막 이러면 좀 뭔가 이성 간에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놀고 싶지 않은데 좀 쉬고 싶은데 수컷이 계속 너무 들이대거나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면은 암컷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조합에서는 공간 분리라던가 아니면 수직 구조를 잘 만들어 놓는다던가, 특히 자원 분산 요 정도, 그러니까 밥그릇, 물그릇, 화장실 요 정도만 잘 해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진짜 마지막 조합이 반전인데, 이 암컷과 암컷이 성별로 보면은 가장 합사하기 어려운 조합이라는 거예요. 이 가장 힘든 조합이 중성화된 암컷과 중성화된 암컷입니다. 이 암컷이 더 영역 중심적이고 자원에 좀 더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의 문제인데, 갈등이 생기는 경우 그러면 그냥 뒤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피하고 끝. 뭐 지나간 일이니까 끝이야, 아니면 뭐 나는 뭐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이거를 끝까지 기억하고 유지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뭐가 또 힘드냐면 이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라리 막 툭탁 하고 막 싸우면 그래 풀어 야 술 한잔해, 놀고 풀자, 야 우리 낚싯대 한번 흔들어 볼까, 약간 이러고 마는데, 중성화된 암컷과 중성화된 암컷의 조합은 싸움을 하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계속 축적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뭔가 삐진 것 같아. 일상생활을 하는데 뭔가 긴장감이 유지되고 스트레스가 표출되는 거죠. 말 그대로 같이 밥은 먹는데 뭔가 서로 좀 의식하고 화장실 사용도 좀 눈치 보고 조용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중성화된 암컷과 중성화된 암컷 조합이 힘든 이유는 단순하게 싸움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긴장감이 생겨도 조용해요.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계속 누적되는 구조라는 거죠. 암컷은 아까 말한 자원, 밥그릇, 물그릇, 화장실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고, 이런 긴장이 한번 생기면 기억하는 게 되게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이 많이 착각을 하세요. 왜냐면 암컷과 암컷은 목에사이기 때문에 잘 지내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이게 안 싸우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고양이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편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이게 중성화된 기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뭐 중성화된 수컷이 가장 좋다라고 했지만,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조합은 있어요. 그게 바로 중성화가 안 된 수컷과 중성화가 안 된 수컷이 압도적으로 가장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화가 안 된 수컷, 중성화가 안 된 암컷, 그 다음에 중성화가 안 된 암컷과 중성화가 되지 않은 암컷, 이런 순으로 긴장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성별 문제인가? 라고 보기에는 성별 문제는 또 아니에요. 바로 호르몬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수컷과 수컷의 문제라기보다는 호르몬의 발동 때문에 더욱더 관계성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별 조합을 생각하기 전에 합사를 고려하신다면은 먼저 중성화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중성화를 시키는 게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성별을 계속 얘기했지만 성별보다 정말 중요한 4가지가 있어요. 중성화 유무, 그러니까 중성화 시기, 이런 것들. 이렇게 중성화라는 게 되게 관계를 맺는데 되게 중요하고요. 어릴수록, 그러니까 5, 6개월 때 중성화가 진행될수록 사회성이 잘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언제 처음 만났냐라는 거죠. 가장 제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생후 12주 이전에 만났을 때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이종 관계라고 생각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고양이끼리는 언제 만나는 게 제일 좋냐? 1살 이전이 성공률이 제일 높다라고 알려져 있죠. 세 번째는 바로 자원에 대한 밀도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잖아요. 자상함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고양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화장실은 고양이 수마다 당연히 한 개 더 있어야 되고요. 물그릇, 밥그릇, 그다음에 휴식 공간, 수직 공간, 숨숨집, 그다음에 노는 공간, 이런 것들은 여러 곳 다양하게 있을수록
아이들이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성격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아싸가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고양이가 저희 병원에서 키우는 아미예요. 얘는 약간 혼자형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모든 사람을 왕따시킨다, 약간 이런 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수직 공간도 많고 밥그릇도 많고 물그릇도 많고 쉴 곳도 많고 엄청 공간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아미와 포뇨, 아토미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미가 다른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혼자형 고양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조합, 이 성별을 떠나서 자원을 떠나서 여러 가지를 떠나도 좀 약간 관계를 맺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고양이끼리 다툼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순위를 발표했는데, 가장 큰 거는 자원 밀도, 그러니까 자원이 되게 적거나 부족할수록 관계 형성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가 40%고요. 근데 사회화 경험이 적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고양이를 만나보지 않았다라던가 아니면 고양이하고 1년 1살 이전에 접한 경험이 없다던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25%고요. 그러니까 중성화 시기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성화 시기가 늦어졌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20%. 마지막 성별의 이슈, 그러니까 수컷인지 수컷과 수컷인지 수컷과 암컷인지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15%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그럼 남매면은 잘 지낼까요?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같은 배에서 나온 친구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경우에는 잘 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질문은 바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수컷끼리 더 싸우죠?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로 수컷과 수컷은 중성화 이전에는 가장 높은 확률로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중성화 이후에 만난 수컷과 수컷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합적으로는 제일 잘 지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댓글로 여러분들의 사이좋은 조합 아니면 여전히 싸우는 성별 조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녕.